여긴 죽음의 땅입니다. 라고 알려졌던 몽골의 사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가운데서 푸른 나무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한 미국인 환경운동가는 그 사실을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 모든 변화의 주인공이 바로 한국의 자원봉사자들이었다는 사실이라고 하는데요. 황사는 몽골 때문입니다. 라고 중국이 몽골을 비난하는 사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이 땅에서 조용히 기적을 만든 한국인들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일을 해낸 걸까요?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제 이름은 에드워드 윌슨이에요. 저는 평생 자연과 환경을 연구했습니다. 제 인생을 바꾸게 된 이야기를 처음 들었던 그 순간이 생생해요. 뉴욕의 차가운 겨울 저녁, 저는 작은 원룸 아파트에서 담요를 덮고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TV에서는 몽골의 고비 사막에 대해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현지인들이 죽음의 땅이라 부르는 곳이었죠. 화면에 나타난 이미지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지평선까지 이어지는 황금빛 모래 폭풍을 일으키는 거센 바람, 그리고 풀 한 폭이 없는 황량한 대지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20년 전 이곳은 완전히 생명이 없었어요. 원래는 천연숲이 있었는데 1990년대 들불이 크게 2번 나서 천연숲이 모두 소실됐고 이후 사막화가 진행됐다고 설명했어요.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도 없었고 무릉덩이 하나 없이 오직 끝없는 모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환경 문제에 대한 각국의 반응이었어요. 황사가 서울 하늘을 뒤덮고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했을 때 중국 정부는 책임을 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황사는 중국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몽골과 다른 나라들에서 온 것이라며 책임을 전가했어요. 그들은 자국의 무분별한 벌목과 사막화 문제는 외면한 채 다른 나라를 손가락질했습니다. 저는 뉴스를 보며 분노를 느꼈어요. 중국이 변명과 책임 회피에 급급할 때 한국의 평범한 시민들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그룹은 완전히 다른 행동을 선택했어요. 이 한국 자원봉사자들은 현장에 직접 와서 구체적인 약속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나무가 살아남을 때까지 계속 심을 거예요. 처음에는 심은 나무 100그루 중 99그루가 영하 40도의 겨울과 영상 40도의 여름을 견디지 못하고 죽었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모래바람이 얼굴을 때리고 햇볕에 피부가 타들어가도 그들은 매년 다시 돌아와 더 많은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들의 땀과 헌신은 비난만 하면서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는 정치인들과 선명한 대조를 이루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반드시 직접 이 현장을 봐야겠다는 결심이 들었어요. 저는 노트북, 카메라, 그리고 호기심 가득한 마음을 배낭에 꾸려 넣었습니다. 뉴욕 JFK 공항을 떠나 인천을 경유해 몽골 울란바토르로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했어요. 비행기 창문으로 내려다보며 끝없는 황토색 대지와 그 사이에서 초록색 점처럼 자라기 시작한 작은 나무들을 상상했습니다. 사막처럼 메마른 땅에서 정말로 희망이 자랄 수 있을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렇게 제 여정이 시작됐어요. 저는 푸른 아시아라는 한국 환경단체가 어떻게 황량한 사막을 푸른 숲으로 바꾸고 있는지 직접 목격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비난 대신 삽과 물통을 들고 실제 행동에 나섰는지, 어떻게 인내심을 가지고 사막을 정복해 나가는지 보고 싶었어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자연 복원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세상을 바꾸는 이야기였어요. 중국 정부가 우리 탓이 아니다라고 회의실에서 외치는 동안 한국의 평범한 시민들은 몽골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묘목을 심고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난과 변명 대신 희망을 심었어요. 저는 이런 진정한 환경 영웅들의 이야기가 세계에 알려져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몽골행 비행기 안에서 저는 작은 녹음기와 노트북을 꺼내 모든 것을 기록하겠다고 다짐했어요. 저는 황폐한 땅이 푸른 숲으로 변해가는 과정과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도전한 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용기를 전 세계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모험의 시작이었어요. 누구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곳에서 희망의 새싹이 어떻게 자라는지, 그리고 탓하고 비난하는 대신 행동할 때 어떻게 새로운 시작이 열리는지 보여주는 여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해 뜨기 전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단순히 황량한 사막만이 아닌 실제 변화의 현장을 보고 싶은 마음에 부풀어 있었죠. 저녁에 투숙한 게르 주인으로부터 한국 자원봉사자들이 10년 넘게 활동하면서 마을 사람들의 삶과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아침 노을이 사막 위로 붉게 번질 때 저는 배낭을 메고 사막 경계에 위치한 작은 마을 바양골을 향해 걸었습니다. 마을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주변에 황토색 모래 언덕 사이사이에 푸른 나무들이 군데군데 자라고 있었습니다. 전통게르 주변으로 가족들이 모여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고 아이들은 작은 채소밭과 나무 그늘 사이에서 뛰어놀고 있었어요. 제가 다가가자 한 노인이 저를 불러 차를 대접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마을 사람들은 솔직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10년 넘게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비난만 받아왔어요. 베이징에서 황사가 불 때마다 중국 관리들이 TV에 나와서 이 모든 게 몽골 탓이다. 몽골이 환경을 관리하지 않아서 우리가 고통받는다라고 말했죠. 하지만 실제로는 중국의 무분별한 벌목과 과도한 방목이 사막화의 원인이었어요. 그들은 진실을 외면하고 우리 같은 약소국을 탓했습니다. 우리 옆에 앉아있던 할아버지 바트바야르 씨가 주름진 손으로 차를 저으며 말했어요. 이웃 나라들이 우리를 환경 파괴의 주범으로 지목할 때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의 깊게 팬 주름과 햇볕에 그을린 얼굴에서 세월의 고단함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지금 보세요. 이 어린 소나무들과 포플러 나무들을. 한국에서 온 분들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어요. 그들은 비난하는 대신 삽을 들고 왔습니다. 점심 무렵 한국자원봉사단체 푸른 아시아의 리더인 김태훈 씨가 트럭을 몰고 도착했어요. 그의 얼굴은 강한 자외선에 그을려 있었고 손에는 나무를 심느라 생긴 굳은 살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제게 포옹을 건네며 단순하지만 강한 메시지를 전했어요. 우리는 책임을 묻거나 비난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죠. 우리는 단 한 가지 약속만 했어요. 나무가 살아남을 때까지 심겠다. 처음엔 심은 나무 100그루 중 한 그루도 살아남지 못했어요. 지금은 20그루가 살아남습니다. 언젠가는 100그루 그리고 1000그루가 될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우리의 철학이죠. 그의 말에는 정치인들의 화려한 수사나 외교적 언변이 없었어요. 대신 진솔함과 실천의 힘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말 대신 행동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오후에 마을을 둘러보면서 저는 마을 사람들이 작은 텃밭과 가꾸기 시작한 나무들에 대해 즐겁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봤어요. 두 아이를 안고 있던 젊은 어머니 마리암 씨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예전에는 봄마다 황사가 불 때 국제 뉴스에서 몽골인들이 환경을 파괴해서 주변국이 고통받는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 가족들은 이런 비난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죠. 그녀는 이제 푸르게 자라는 나무들을 가리키며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 아이들은 우리 마을에 나무가 자라고 있어요. 라고 자랑스럽게 말해요. 한국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은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 희망과 자존심이에요.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한때 중국의 끊임없는 비난으로 무거웠던 그들의 마음은 이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결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비난과 원망이 아닌 행동과 연대의 힘이 이 작은 사막 마을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었어요. 다음 날 저는 자원봉사자 그룹과 함께 변화하는 사막을 가로지르는 여정에 나섰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 우리를 반겨주었습니다. 발걸음마다 모래가 신발 속으로 들어왔지만 이런 불편함도 제 호기심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몇 시간 걸은 후 저 멀리 초록색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것은 규칙적으로 줄지어 심어진 어린 소나무와 포플러 나무들이었어요. 갈색과 황토색뿐이던 사막에 생명의 색깔인 초록색이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국제회의장에서 중국 대표들이 사막화의 원인을 몽골에 돌리며 비난하던 모습과 그동안 한국 자원봉사자들이 묵묵히 나무를 심던 모습을 대비해 생각했어요. 말이 아닌 행동의 차이였죠. 물통을 들고 나무에 물을 주던 민재 씨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바람이 시속 80km로 불어서 모자가 날아가고 모래가 눈에 들어가 아팠죠. 영하 40도의 겨울엔 물이 순식간에 얼어버리고 여름엔 40도까지 올라가 묘목이 말라 죽었어요. 민재 씨는 빨간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첫 해에 심은 1만 그루 중 9,950그루가 죽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은 50그루를 연구해서 더 잘 견디는 방법을 찾았죠. 지금은 심는 나무의 40%가 살아남아요. 그의 볼에 흐르는 땀방울과 갈라진 입술에서 고된 노동의 흔적이 보였지만 눈빛만은 생기 넘쳤어요. 그는 삽으로 땅을 파며 새 묘목을 심었습니다. 우리는 오아시스처럼 보이는 작은 건물에 도착했어요. 함께 사는 숲이라는 한글 간판이 달린 이곳은 한국팀이 지은 온실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시원하고 촉촉한 공기가 저를 반겼어요. 흙 냄새와 식물의 향기가 섞여 마치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았습니다. 수민 씨는 태블릿으로 각 식물의 생장 상태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이 작은 묘목들이 몽골의 미래예요.
수민 씨는 화분에 물을 주며 말했습니다. 중국에서는 계속 몽골 때문에 황사가 생긴다며 비난하지만 우리는 과학적 접근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요. 이 지역에 맞는 품종을 개발하고 물 사용을 최소화하는 관계 시스템을 만들었죠. 비난보다 중요한 건 해결책이니까요. 그녀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온실 밖 커다란 현수막에는 프로젝트의 성과가 그래프와 수치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124만 그루 식재, 생존율 47%, 지역 강수량 15% 증가, 황사 발생 빈도 20% 감소 건조한 통계 숫자지만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자연이 회복될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어요. 비난과 회피가 아닌 인내와 실천이 실제로 세상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하는 방풍림 만들기 워크숍에 참여했어요.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30여 명의 마을 주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김태훈 씨는 손짓과 간단한 몽골어로 나무를 보호하는 방법을 설명했어요. 강한 바람으로부터 나무를 보호하려면 이렇게 울타리를 만들어야 해요. 그리고 물이 증발하지 않도록 바닥에 마른 풀을 깔아주세요. 마을 사람들은 진지하게 배우고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환경 보건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외부의 비난으로 자존감을 잃었던 공동체가 다시 희망과 자부심을 찾아가는 여정이었어요. 한 할머니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땅에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우리도 무언가를 바꿀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날 저녁 사막의 일몰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때로는 가장 강력한 변화가 거창한 선언이나 비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삽을 들고 한 그루씩 나무를 심는 조용한 행동에서 온다는 것을요. 맑았던 전날과 달리 이른 아침부터 검은 구름이 하늘을 뒤덮었어요. 거대한 황색 먼지 구름이 서쪽 지평선에서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황룡이라 부르는 이 모래폭풍은 몽골에서 가장 무서운 자연재해 중 하나였어요. 저는 급히 모여든 자원봉사자들 사이에서 김태훈 씨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무전기로 지시를 내리며 새로 심은 나무들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 대책을 세우고 있었어요. 바람막이 그물망을 모든 묘목구역에 설치하세요. 물주머니를 단단히 고정하고 묘목 지지대를 보강해야 합니다. 하늘이 완전히 어두워지고 바람이 초속 25m로 몰아치기 시작했어요. 김태훈 씨가 확성기를 들고 소리쳤습니다. 모든 묘목구역을 지켜주세요. 10년간의 노력이 오늘 시험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폭풍을 이겨내면 나무들도 더 강해질 거예요. 저는 서둘러 희망구역이라 불리는 가장 최근에 심은 소나무 묘목지대로 뛰어갔어요. 나무 판자와 방수천으로 임시 대피소를 만들고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모래벽을 쌓아 어린 나무들을 보호했습니다. 폭풍이 절정에 달했을 때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모래가 날렸어요. 마스크를 썼지만 숨쉬기가 힘들었고 모래 알갱이가 피부를 따갑게 할 때마다 이 땅의 주민들이 수십 년간 견뎌온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바로 옆에서 민재 씨는 허리를 숙인 채 묘목들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있었어요. 모래바람에 넘어진 나무는 즉시 일으켜 세우고 뿌리가 노출된 곳은 흙을 덮어주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모래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민재 씨 무섭지 않으세요? 제가 바람 소리를 뚫고 소리쳤습니다. 그는 잠시 묘목의 지지대를 고정하는 일을 멈추고 제게 미소를 지었어요. 물론 무서워요. 그렇지만 우리가 살리는 모든 나무는 비난보다 행동이 중요하다는 증거가 될 거예요. 그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환경보호 활동이 아니라 무책임한 비난의 문화에 맞서는 행동의 선언이었습니다. 약 4시간 후 폭풍이 점차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귀를 찢을 듯한 바람 소리가 점차 잦아들고 하늘의 색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대피소에서 나와 주변을 둘러보니 모래가 발목까지 쌓여 있었지만 놀랍게도 대부분의 묘목들이 생존해 있었어요. 비닐 보호막과 바람막이 그물망 덕분에 90% 이상의 어린 나무들이 폭풍을 견뎌냈습니다. 해질녘 마을 공동체 센터에 모두 모여 피해 상황을 평가했어요. 벽에 걸린 모니터에는 피해 지역 지도와 살아남은 나무들의 통계가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김태훈 씨는 모래를 털어낸 모자를 들고 모든 사람들 앞에 섰어요. 오늘 우리는 자연의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이번 폭풍은 지난 10년간 우리가 측정한 가장 강한 모래 폭풍이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심은 나무의 92%가 살아남았습니다. 환호성이 터져나왔어요. 그는 계속 이어갔습니다. 중국 정부의 보고서는 매번 몽골의 환경 정책 실패를 비난했지만 그들의 보고서는 단 하나의 나무도 살리지 못했어요. 반면 우리의 행동은 실제로 사막화를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이 모래폭풍이 그렇게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전과 비교해 마을까지 도달한 모래의 양은 절반에 불과했어요. 이것이 바로 비난이 아닌 행동의 힘입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환경보건 프로젝트가 아니라 인간 협력의 새로운 모델이었습니다. 국가 간 비난과 책임 전가가 아닌 국경을 초월한 실질적 연대의 힘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어요. 김태훈 씨의 마지막 말이 모두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함께라면 우리는 어떤 폭풍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비난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오직 함께하는 행동만이 진정한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과 자원봉사자들의 얼굴에서 모래는 씻겨 내려갔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빛나는 자부심과 결의는 그 어떤 폭풍도 지울 수 없을 것 같았어요. 폭풍이 지나간 다음 날 아침, 저는 눈부신 햇살에 깨어났어요. 텐트 밖으로 나가니 하늘은 맑고 청명했습니다. 어제까지 모래바람이 휩쓸던 사막은 마치 세례를 받은 듯 고요하고 깨끗해져 있었어요. 구름 한 점 없는 하늘 아래 모래 언덕들은 이제 햇빛을 받아 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자원봉사자들은 모래에 파묻힌 나무들을 파내고 부러진 묘목들을 새 것으로 교체하며 쓰러진 방풍막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김태훈 씨는 마을 원로들과 둘러앉아 복구 계획을 논의하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피로감보다 확신이 더 강하게 묻어났습니다. 이번 폭풍은 우리에게 시험이었지만 동시에 우리의 단결력을 보여준 기회였어요. 지난 10년간 우리는 말보다 행동으로 이 사막을 변화시켜 왔습니다. 어제 폭풍에도 살아남은 나무들을 보세요. 이것이 바로 인내와 헌신의 증거입니다. 그의 말에 마을 원로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그들의 눈빛에는 예전의 체념이 아닌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하루 종일 복구 작업에 동참했어요. 삽으로 모래에 묻힌 어린 소나무를 파내고 물통으로 묘목들에게 생명수를 공급하고 더 견고한 나무 보호막을 설치했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큰 변화를 만들어가는 기분이었어요. 점심 휴식 시간에 제 옆에 앉은 몽골 소녀 안욱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우리 마을이 언젠가 커다란 숲이 될 거예요. 예전에는 세계 지도에서 우리나라는 그냥 커다란 사막으로만 표시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저도 매일 물을 주는 이 나무들이 자라서 언젠가는 세계 지도에 초록색으로 우리나라가 표시될 거예요. 소녀의 순수한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환경회복이란 단순히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대에게 희망과 자부심을 심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해질녘 마을 사람들은 작은 축제를 열었어요. 모래폭풍을 이겨낸 것을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마을 광장에 자리를 깔고 모두가 음식을 나누며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양고기 수프와 차, 한국에서 가져온 라면과 김치가 어우러진 특별한 만찬이었습니다. 한 노인이 제게 맑은 눈으로 말했어요. 예전에는 환경 문제로 국제적인 비난을 받을 때 우리에겐 방법도 자원도 없었어요. 그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한국 친구들이 와서 도움을 주었어요. 그들은 그럼 우리가 함께 나무를 심자고 말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죠. 이제 우리 마을은 달라졌어요. 비난과 원망이 아닌 희망과 자부심이 자라고 있습니다. 석양이 사막 너머로 붉게 물들 때 저는 김태훈 씨와 마을 원로들과 함께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았어요. 우리는 미래에 대한 꿈을 나눴습니다. 심어진 모든 나무는 단순한 식물이 아니라 국경을 넘어선 협력과 진정한 환경 외교의 상징이었어요. 우리가 심은 나무는 이제 1000만 그루가 넘었습니다. 김태훈 씨가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진짜 심은 것은 나무가 아니라 희망이에요. 한국과 몽골이 함께 보여준 것은 실질적인 협력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입니다. 내년에는 더 넓은 지역으로 나무 심기를 확장할 계획이에요. 언젠가는 국경을 초월한 하나의 생명의 숲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날 밤 텐트로 돌아와 취재 노트를 정리하면서 깊은 감동이 밀려왔어요. 저는 단순한 환경 프로젝트가 아닌 인간의 존엄과 희망의 회복 과정을 목격했습니다. 비난과 외면이 아닌 연대와 실천으로 사막을 정복해가는 진정한 환경 영웅들의 이야기였어요. 새벽녘 텐트 밖으로 나가 별이 총총한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때 죽음의 땅이라 불리던 이곳은 이제 희망의 땅으로 변모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자원봉사자들과 몽골 주민들은 손을 맞잡고 새로운 미래를 써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전 세계에 알려져야 한다고 확신했어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비난이 아닌 협력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인내로 환경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감동적인 이야기. 모든 나무, 모든 미소, 모든 작은 성공이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증거였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어요.
이 프로젝트의 진정한 성공은 단순히 사막을 녹색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어진 희망과 연대의 씨앗이라는 것을요. 그 씨앗이 자라 언젠가는 국경을 초월한 거대한 생명의 숲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웃음이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밝은 마음이 건강과 행복을 불러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터치글로벌을 더 재미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줍니다. 좋아요는 터치, 구독은 글로벌하게. 놓치기 아까운 이야기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가장 빠르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터치글로벌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